엄마, 내가 2억 정도 쓴 게 뭐가 문제인데? 딸 키우는데 당연히 드는 돈이라고 생각해야지. 충격적인 딸의 말에 정미영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 은행에서 받은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성형 외값이 3천만 원, 명품 가방 800만 원, 해외여행 1,200만 원. 끝없이 이어지는 결제 내역들. 총 금액을 보는 순간 정미영 여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2억 1천만 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 자신의 카드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써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딸 혜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 정도는 양육비라고 생각해. 뭘 따지고 있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딸이 엄마의 카드로 2억을 탕진하고도 당당하게 양육비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엄마의 완벽한 복수를 당하게 되는 통쾌한 실화입니다. 정미영 여사는 올해 55살로 남편과 함께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남편 박철수와 결혼할 때만 해도 전세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하지만 두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미영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고 철수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기술을 익혔어요.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정말 악착같이 일했죠. 혜진이만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이것이 두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딸 혜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들은 아이에게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못 가져본 것들을 모두 딸에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혜진이는 외동딸이었어요. 정미영 부부는 더 많은 아이를 원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하나만 제대로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혜진이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혜진이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난감, 예쁜 옷, 비싼 신발. 정미영 부부는 자신들은 아껴 쓰면서도 딸에게만은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우리 혜진이는 공주님이야. 정미영은 딸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혜진이를 공주처럼 키웠거든요.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고 용돈도 넉넉하게 줬어요. 혜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최고급 학용품을 사줬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학원비만 월 200만 원씩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했어요. 과외비, 학원비, 용돈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미영 부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자신들의 사업도 점점 잘 되어가고 있었고 딸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혜진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어요. 무엇보다 공부도 꽤 잘했어요. 스카이 대학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정미영은 혜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딸이 이루는 것 같았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물론 부모가 다 해줬어요.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고 혜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줬어요. 혜진이의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지만 혜진이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다른 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정미영의 이런 말에 혜진이는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대학 성적도 꽤 좋았고 졸업할 때는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혜진이가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정미영은 당연히 혜진이가 좋은 회사에 취업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는데 취업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혜진이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엄마,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려워. 나 같은 스펙으로는 좋은 회사 들어가기 힘들어. 혜진이의 말을 들은 정미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취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혜진이는 작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급여도 많지 않았고 업무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영은 처음이니까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자며 딸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혜진이의 태도였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상사가 조금만 까다롭게 굴어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엄마,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상사는 맨날 갈구고 동료들은 나만 따돌리고 급여는 적고 차라리 그만둘까? 혜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미영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참고 견디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결국 혜진이는 첫 직장을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일을 찾아보겠어. 라며 쿨하게 사표를 냈어요. 정미영은 조금 실망했지만 딸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하지만 혜진이는 쉽게 다음 일을 찾지 못했어요.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엄마, 나 좀 쉬면서 생각해 볼게. 무작정 취업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혜진이의 이런 말에 정미영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딸이 이렇게 계속 놀고만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이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피부가 안 좋아졌어. 피부과 좀 다녀도 될까?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치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다닌 곳은 고급 피부과였고 한 번에 수십만 원씩 들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어서 창피해. 하나만 사줄 수 있을까? 이런 요청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하지만 정미영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딸이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엄마, 나 성형수술 좀 하고 싶어. 코도 좀 높이고, 눈도 좀 크게 하고, 턱선도 정리하고 싶어. 정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혜진아, 넌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왜 성형수술까지 해야 해? 하지만 혜진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예쁘지 않으면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나도 예뻐져서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 혜진이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성형수술이 얼마나 들어? 내가 알아본 곳이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든대.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정미영은 망설여졌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에 예뻐지면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혜진이의 애원에 정미영은 결국 동의했어요. 알겠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해. 그렇게 혜진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예뻐졌거든요. 정미영도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성형수술을 받은 후 혜진이는 더욱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비싼 화장품을 사고 명품 옷을 사고 헤어샵에서 비싼 관리를 받았어요. 엄마, 수술비는 들어갔으니까 이제 관리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수술한 의미가 없어.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줬어요. 하지만 혜진이의 소비는 점점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가 정미영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엄마, 내가 매번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카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도는 적당히 설정해도 돼. 정미영은 고민했어요. 카드를 주면 혜진이가 무분별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혜진이가 나도 이제 성인인데 카드 하나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설득했어요. 결국 정미영은 혜진이에게 자신의 가족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너무 많이 쓰지는 마라.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혜진이도 적당히 쓰는 것 같았고 정미영도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카드 사용 알림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혜진이가 좀 많이 쓰나? 라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도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받아보고 정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월 사용액이 한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 혜진이가 카드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혜진아, 카드 한도를 왜 마음대로 늘렸어? 엄마, 20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해. 요즘 물가도 비싸고 나름대로 아껴 쓰고 있는데도 모자라더라고. 혜진이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했어요.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요. 정미영은 그래도 너무 많이 쓰지는 말라고 당부하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혜진이의 카드 사용액은 계속 늘어났어요. 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정미영은 걱정이 되었지만 혜진이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라고 설명하면 또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이었어요. 정미영이 카드 회사에서 온 청구서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한 달 사용액이 1,8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1,800만 원? 정미영은 급히 카드사에 전화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역을 들어보는 순간 더욱 놀랐어요. 고객님, 주요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 성형외과에서 1,200만 원, 명품 매장에서 300만 원, 해외여행 관련 결제가 200만 원, 기타 식비와 쇼핑비가 100만 원입니다. 정미영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혜진이가 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 금액이 1,200만 원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혜진아, 당장 여기 와. 정미영이 혜진이를 부르자 혜진이는 시치미를 떼며 나왔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카드로 1,800만 원을 썼다고? 카드 청구서를 보여주자 혜진이의 표정이 잠깐 당황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당당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거. 나 또 수술 받았어. 이번엔 가슴 수술이랑 지방흡입 받았거든. 너 또 수술 받았다고? 왜 미리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또 반대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했어. 어차피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혜진이의 당당한 태도에 정미영은 말이 안 나왔어요. 자신의 허락도 없이 그런 큰 수술을 받다니.
그리고 명품 가방이랑 옷도 샀어. 수술받고 예뻐졌으니까 옷도 예쁜 걸 입어야지. 혜진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1,800만 원이 적은 돈이니? 엄마, 나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뭐라고 해?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미영은 혜진이의 카드 사용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혜진이는 거의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한 끼에 10만 원씩 나오는 곳들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서 자신이 모든 계산을 다 했더라고요. 또한 명품 매장에서도 자주 쇼핑을 했어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써가며 가방, 신발, 옷, 액세서리를 샀어요. 심지어 친구들 선물까지 사줬더라고요.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거의 매달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말이에요. 정미영이 계산해 보니 최근 6개월 동안 혜진이가 쓴 돈이 총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월 평균 1,300만 원 이상을 쓴 거였어요. 혜진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정미영이 혜진이를 불러서 앉혔어요. 내가 요즘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 6개월 동안 8천만 원이야.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8천만 원이 뭐가 많아? 나 28살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누리고 살면 안 돼? 혜진아, 그래도 한계가 있지.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야? 아빠가 회사도 하고 있고 엄마도 일하고 있잖아. 그런데 딸이 돈 좀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당황했어요.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어. 친구들은 다 부모한테 용돈 받아가며 놀고 있는데 나만 아르바이트하고 그랬잖아. 혜진아, 내가 언제 아르바이트 했어? 엄마가 용돈 안 준 적 있어?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동안 검소하게 살았다고. 이제 좀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미영은 혜진이와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밤 정미영은 남편 철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혜진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써. 철수도 최근 혜진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게, 요즘 혜진이가 예전 같지 않더라. 뭔가 건방져진 것 같고, 6개월 동안 8천만 원을 썼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철수도 그 금액을 듣고 놀랐어요. 8천만 원? 그게 사실이야? 응, 카드 내역 확인해 보니까 그래. 성형수술, 명품 쇼핑, 해외여행. 없는 게 없더라. 두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혜진이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미영이 은행에서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받아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번 달 사용액이 무려 2,100만 원이었거든요.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혜진이를 불렀어요. 혜진아, 이번 달에 또 2천만 원 넘게 썼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혜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나 또 수술 받았어. 이번엔 눈 재수술이랑 코 재수술 받았거든. 그리고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 또 수술 받았다고? 언제? 지난주에. 엄마한테 말했는데 못 들었나?
정미영은 기가 막혔어요. 혜진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은 내가 친구들 다 데리고 갔어. 호텔도 최고급으로 잡고 렌터카도 좋은 걸로 빌리고 정말 재미있었어. 혜진아, 친구들까지 내가 다 데리고 가면서 돈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엄마, 내가 돈 있는 집딸인데 친구들 앞에서 쪼잔하게 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나도 친구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었어. 혜진이의 말을 들으니 정미영은 더욱 답답했어요. 딸이 이렇게 허영심이 강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혜진아, 이제 정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지난 7개월 동안 총 1억 원이 넘게 썼어. 정미영이 계산해서 말하자 혜진이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어요. 1억? 그것밖에 안 써? 생각보다 적게 썼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미영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1억 원을 그것밖에라고 표현하다니. 언제부터 이렇게 금전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혜진아, 1억 원이 적은 돈이니? 우리 가게에서 1억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알아?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빠가 돈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거야? 나를 위해서 버는 거 아니야? 정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정말 착하게 살았어. 다른 애들처럼 삐뚤어지지도 않았고, 나쁜 일도 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 그런 나한테 이 정도 투자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딸이 자신의 소비를 투자라고 표현하다니. 혜진아, 그래도 한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쓰면.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슬슬 취업할 생각이거든.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혜진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미영은 딸이 정말 취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정미영은 혜진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혜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를 확인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 옷 예쁘다, 저 가방 갖고 싶다며 계속 쇼핑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명품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저녁에는 또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갔어요. 정미영이 취업 준비는 언제 해? 라고 물어보면 요즘 좋은 기회를 찾고 있어. 조급하게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력서 한 장 써본 적이 없었어요. 채용 사이트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취업 관련 책이나 자료를 본 적도 없었어요. 정미영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계속 놀고 먹으면서 돈만 쓰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중론 마이너스 통제 불능의 소비와 충격적 진실 구천자.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정미영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죄송한데 카드 결제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좀 큰 편이라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얼마인데요? 1,500만 원인데 성형외과에서 결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미영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또 성형수술이라니. 잠깐만요. 결제 승인 보류해주세요.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미영은 혜진이에게 전화했어요. 혜진아, 지금 어디야?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왜? 병원? 어떤 병원? 성형외과. 수술 받으려고. 정미영은 머리가 띵했어요. 수술? 또 무슨 수술 받으려고? 이번엔 턱 수술이야. 턱선을 좀 더 갸름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팔자주름도 없애고. 혜진아, 당장 집으로 와. 수술은 취소해. 엄마, 왜? 이미 상담도 다 받았고, 수술 준비도 다 됐는데. 당장 와. 지금 즉시. 정미영의 단호한 목소리에 혜진이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영 못마땅했어요. 엄마, 왜 이래? 내가 예뻐지려고 하는데 왜 방해해? 혜진아,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술을 받았는지 알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엄마,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야. 예뻐지면 더 좋은 기회들이 생기잖아. 정미영은 딸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내 카드 사용 내역을 다 정리해 봤어. 앉아서 좀 보자. 정미영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서 혜진이에게 보여줬어요. 지난 8개월 동안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1월에 성형수술, 명품 쇼핑으로 1,200만 원. 2월에 해외여행, 친구들과 식사에 취미생활 800만 원. 3월 재수술, 명품 가방 구매 1,500만 원. 4월 제주도 여행, 가슴 수술, 지방흡입 1,300만 원. 정미영이 하나하나 읽어주자 혜진이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 금액이 상당했거든요. 총액이 1억 1천만 원이야. 8개월 동안 말이야. 정미영이 최종 금액을 말하자 혜진이도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많이 썼나? 응, 그렇게 많이 썼어. 월 평균 1,400만 원씩 쓴 거야. 하지만 혜진이는 금세 예전 태도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엄마, 나는 정말 필요한 것만 샀어. 무분별하게 쓴 게 아니라고. 필요한 것? 성형수술이 그렇게 자주 필요한 거야? 8개월 동안 6번이나 받았잖아. 엄마, 한 번에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정미영은 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수술을 받을 거야? 만족할 때까지. 아직 몇 군데 더 고치고 싶은 곳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정미영은 정말 화가 났어요. 혜진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엄마, 왜?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간섭해? 내 인생이라고? 내 돈으로 하는 거면 간섭 안 하겠어. 그런데 지금 누구 돈으로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쓸 돈이잖아. 미리 쓰는 거라고 생각해. 정미영은 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미리 쓴다고? 뭘 미리 써?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받을 예단이나 결혼 자금을 미리 쓰는 거지. 어차피 엄마 아빠가 해줄 돈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정미영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딸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혜진아, 내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나도 곧 30인데 결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예쁘지 않으면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렵잖아. 그래서 미리 투자하는 거야. 혜진이의 논리는 나름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미영에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쓴 1억 원은 다 결혼 자금에서 빼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줘. 정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진아, 이제 카드 압수할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혜진이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성인인데 카드 하나 못 가져? 성인이면 내 돈으로 써. 남의 돈 쓰면서 성인 행세하지 마. 남의 돈이 아니라 가족 돈이잖아. 엄마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속이 좁다고? 8개월 동안 1억 원 넘게 써놓고 속이 좁다고? 엄마, 1억 원이 그렇게 큰 돈이야? 우리 집이 그 정도 돈도 없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정미영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1억 원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정미영은 남편과 진지한 상담을 했어요. 여보, 혜진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철수도 그동안 혜진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게, 요즘 혜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그래도 말을 들었는데, 오늘 카드 압수한다고 했더니 완전히 발끈하더라고. 마치 내가 나쁜 엄마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야. 두 부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혜진이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용돈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진지하게 하도록 압박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미영은 혜진이에게 결정사항을 알렸어요. 혜진아, 어제 아빠와 상의해서 결정했어. 이제부터 카드는 없고 용돈도 월 50만 원만 줄 거야. 혜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월 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다른 아이들은 다 그 정도 용돈으로 살고 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나는 다른 아이들이랑 달라. 나는 이미 일정한 생활 수준이 있다고. 그 생활 수준을 낮춰야지. 지금까지가 비정상적이었어. 혜진이는 화가 났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확 줄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지. 내 돈으로 살아야지. 엄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좀 더 시간을 줘. 준비. 지금까지는 그럼 뭘 준비했어? 성형수술이랑 쇼핑 말고 뭘 했어? 정미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혜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취업 준비다운 준비를 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혜진이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정미영이 외출한 사이에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쇼핑을 한 거예요. 정미영이 카드 사용 알림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이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혜진아, 카드를 어떻게 가져갔어? 엄마 지갑에서 잠깐 빌렸었어.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필요한 게? 명품 가방이 필요한 거야? 엄마, 나 내일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그랬어. 정미영은 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가방이 없어? 집에 가방이 몇 개나 있는데? 그건 다 예전 거라서 요즘 스타일이 아니야. 친구들 앞에서 그런 거 들고 나갈 수는 없지.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몰래 가져다 쓸 거야? 엄마가 용돈을 너무 적게 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 말을 듣고 정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진아,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부모 돈 쓰면서 살 거야? 엄마,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럼 문제 없지.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넌 뭘 할 건데? 외모만 가지고 되는 거야? 엄마, 요즘 세상에는 외모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좋은 남자들이 접근할 거야. 혜진이의 말을 들으니 정미영은 딸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정미영은 혜진이와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혜진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너는 정말 지금 이 생활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지금처럼 일도 안 하고 돈만 쓰고 그런 생활 말이야. 엄마, 나는 곧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럼 더 이상 엄마한테 의존 안 해도 돼. 혜진아, 좋은 남자들은 예쁘기만 한 여자를 원하지 않아. 자립심 있고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해.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정미영은 딸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혜진아, 그럼 만약에 좋은 남자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이렇게 예쁜데. 혜진이의 자신감은 대단했어요. 하지만 정미영은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미영은 혜진이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져서 혜진이에게 물어봤어요. 혜진아, 내 친구들은 다 뭐 하고 있어? 친구들, 다들 취업했거나 결혼했어. 그래. 그럼 너만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엄마,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뭘 준비해?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정미영은 딸의 답변이 막연하다고 느꼈어요. 혜진아,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말해봐.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날 밤 정미영은 혜진이의 친구 중 한 명인 지수에게 연락해 봤어요. 혜진이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지수야, 혜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줌마, 혜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 항상 돈 자랑을 해요. 새로 산 가방, 받은 시술, 다녀온 여행.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자기가 계산해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수의 말을 들으니 정미영은 딸이 친구들에게도 허영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줌마, 혜진이가 요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겸손했는데 지금은 너무 오만해진 것 같아요. 오만해졌다고? 네,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수의 말을 들으니 정미영은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딸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니. 그런데 몇 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미영이 집에 들어왔는데 혜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거실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비싼 샴페인과 안주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혜진아, 이게 뭐야? 아, 엄마 왔어?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있어. 정미영은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보고 놀랐어요. 모든 게 고급 브랜드였거든요. 이거 다 어디서 났어? 내가 주문했어. 친구들 오는데 대접해야지. 누구 돈으로? 혜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카드로. 정미영은 화가 났어요. 카드를 또 가져간 거야? 엄마,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지 마. 나중에 얘기해. 하지만 정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진아,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가라고 해. 엄마,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카드 무단 사용한 것부터 얘기하자. 혜진이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 화가 났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구들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 그럼 애초에 허락도 안 받고 카드를 쓰지 말았어야지. 결국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혜진이는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 나 정말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친구들 대접하는 것도 못하게 해? 이 말을 듣고 정미영은 정말 화가 폭발했어요. 혜진아, 너 정말 심각하다.
이 상황을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혜진이의 다음 말은 정미영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2억 쓴 게 뭐가 문제야? 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 들었는데. 그 정도는 양육비라고 생각해야지. 혜진이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미영은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딸이 지금까지 자신이 써온 2억 원을 양육비라고 표현하다니. 혜진아,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나 낳아서 키웠으니까 그 정도는 양육비라고 생각해. 나 같은 자식이 있으니 고마워할 일이지 뭘 따지고 있어? 정미영은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28년 동안 키운 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양육비라고? 혜진아, 양육비는 미성년자를 키울 때 드는 돈이야. 너는 이제 성인이잖아. 엄마, 그래도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 못했잖아. 그럼 양육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지. 혜진이의 논리에 정미영은 기가 막혔어요. 그럼 언제까지 양육비를 받을 거야? 평생? 아니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그럼 더 이상 엄마한테 의존 안 해도 되잖아. 혜진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엄마, 요즘 다른 집들도 다 그래.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정미영은 딸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더욱 놀랐어요. 다른 집은 아이가 일도 하고 노력도 하잖아. 너처럼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나도 노력하고 있어.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성형수술 받는 게 노력이야?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야. 혜진이의 말을 들으니 정미영은 딸의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혜진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엄마, 나는 곧 좋은 남자 만날 거야.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좋은 남자는 예쁘기만 한 여자를 원하지 않아. 능력도 있고 인격도 좋은 여자를 원해. 엄마, 그건 옛날 얘기야. 요즘은 일단 예뻐야 기회라도 생겨. 정미영은 딸과의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정미영은 남편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여보, 혜진이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 철수도 거실에서 일어난 일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쓴 2억 원이 양육비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철수도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뭐라고? 양육비라고? 응.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건 정말 심각하다. 혜진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두 부부는 딸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이대로 두면 혜진이가 완전히 망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정미영은 혜진이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이제부터 카드도 없고 용돈도 없어.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써. 혜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용돈도 안 준다고? 응, 내가 어제 양육비라고 했잖아. 양육 의무는 이제 끝났어. 엄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 진짜로 받으려던 건 아니야. 아니야, 너는 진심이었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진심이야. 혜진이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엄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좀 더 시간을 줘. 준비. 8개월 동안 뭘 준비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준비야. 혜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 하지만 정미영은 마음을 굳혔어요. 혜진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 후로 며칠 동안 혜진이는 집에서 울면서 지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외출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미영도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철수가 말렸어요. 여보, 이번에 흔들리면 안 돼. 혜진이가 정말 변해야 해. 일주일이 지나자 혜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울고 떼쓰기만 했는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정말 일자리 찾아볼게. 그러니까 용돈만 조금. 하지만 정미영은 단호했어요. 안 돼.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얘기하자. 혜진이는 어쩔 수 없이 취업 사이트에 가입하고 이력서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한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나 이력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 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뭘 했냐는 거야. 혜진이는 며칠 동안 이력서와 씨름했어요. 하지만 자신감이 없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혜진이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정미영이 외출한 사이에 몰래 카드를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정미영은 이미 모든 카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혜진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이에요. 엄마, 카드 어디 둔 거야? 너는 알 필요 없어. 엄마,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조금만 빌려줘. 무슨 급한 일?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 가야 해서. 정미영은 딸의 거짓말을 알아챘어요. 그럼 손수레 들고 가면 되지.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혜진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알고 포기했어요. 며칠 후 혜진이는 정말로 면접을 보러 나갔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정식 채용 면접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면접관들이 혜진이의 경력 공백에 대해 많이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뭘 하셨나요?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기 개발을 하셨나요? 외모 관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면접관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혜진이도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그 회사에서는 떨어졌어요. 혜진이는 처음으로 취업의 현실을 깨달았어요. 엄마, 취업이 정말 어려워.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를 했어야지. 엄마,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형수술 받고 쇼핑하는 게 열심히 한 거야? 혜진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취업 준비다운 준비를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일 후 혜진이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수가 혜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혜진아,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지수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혜진아, 요즘 내가 너무 변한 것 같아. 친구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너 요즘 너무 허영 부리고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 같아. 나가 언제 다른 사람 무시했어? 혜진아,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돈 자랑하잖아. 새로 산 가방, 받은 시술, 다녀온 여행. 그런 얘기만 해. 혜진이는 그런 자각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근황 얘기한 건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뭔가 사면 항상 비교하면서 자기 것이 더 비싸다고 하잖아. 지수의 말을 들으니 혜진이도 조금씩 기억이 났어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았어요. 지수야, 미안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혜진아, 그리고 요즘 너 표정도 너무 달라졌어. 항상 불만스러워 보이고 뭔가 짜증나 있는 것 같아. 그런가? 응. 그리고 부모님한테 대하는 태도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지난번에 아줌마한테 소리치는 거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 지수의 말을 듣고 혜진이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변했나 싶었거든요. 지수야, 그럼 다른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랑 만나기 부담스러워해. 너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비교당하는 기분이래. 이 말을 듣고 혜진이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니. 집에 돌아온 혜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해 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허영심 가득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그동안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혜진이는 또 다른 면접을 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연거푸 떨어지니까 혜진이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정미영은 딸의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혜진아, 포기하지 마. 계속 노력하면 기회가 올 거야. 엄마,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만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을 뿐이야. 그런데 며칠 후 혜진이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받았던 성형수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고 눈 수술 부위도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의사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 재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혜진이는 절망했어요. 돈도 없는데 재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서 혜진이는 정미영에게 사정했어요. 엄마, 수술 부작용이 생겼어. 재수술 받아야 해. 그래. 얼마나 들어? 1,500만 원. 정미영은 딸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었지만 또 돈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아,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많은 수술을 받지 말았어야지. 혜진이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건강 문제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혜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2억 원을 써가며 받았던 성형수술들, 사들였던 명품들, 다녀왔던 여행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엄마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양육비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하지만 여전히 혜진이는 쉽게 변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몇 주 후 혜진이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엄마의 방에서 통장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혜진이가 본 통장 잔고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15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혜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용돈도 안 줬지?
혜진이는 당장 정미영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용돈도 안 줘? 정미영은 딸이 자신의 통장을 몰래 본 것에 화가 났어요. 혜진아, 남의 물건을 왜 마음대로 봐? 남의 물건이 아니라 가족 돈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만 인색하게 구는 거야? 정미영은 딸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혜진아,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알아?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 가족 돈이잖아. 정미영은 딸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아, 앉아서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정미영은 혜진이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혜진아, 사실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위해서 돈을 모아왔어. 뭔 말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었어. 내 교육비, 결혼 자금,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돈들을 위해서. 혜진이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감동했어요. 정말? 응. 그리고 엄마가 부동산 투자도 좀 했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몇 채 있어. 내 이름으로? 응. 모든 게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혜진이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뒀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내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그런데 정미영은 말을 멈췄어요. 딸이 철들기는커녕 더욱 망가져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인 모습을 보니까 이 돈을 줘도 될지 확신이 안 서더라. 혜진이는 엄마의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내 돈이잖아. 혜진아, 이 돈은 내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됐을 때 주려고 했던 거야. 지금처럼 돈만 쓰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 엄마, 그럼 언제 줄 거야? 내가 정말 변했을 때. 혜진이는 엄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변한다는 게 뭔 말이야? 취업도 하고, 독립도 하고, 책임감도 생기고. 진짜 어른이 됐을 때. 엄마, 나는 이미 어른이야. 아니야,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야. 정미영의 단호한 말에 혜진이는 화가 났어요. 엄마,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건 내 선택이야. 그날 이후로 혜진이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니. 하지만 며칠 후 혜진이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미영이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혜진이는 몰래 엄마의 전화를 들어봤어요. 변호사님, 상속 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포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네, 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이런 상태로는 재산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혜진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자신을 상속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니. 엄마, 나 상속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야? 정미영은 딸이 자신의 전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어요. 혜진아, 남의 전화를 왜 엿들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를 상속에서 빼려고 하는 거야? 혜진아, 엄마가 너무 실망스러워. 실망스럽다고? 뭐가 실망스러워? 정미영은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인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워. 2억 원을 쓰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양육비라고 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돈만 달라고 하고. 엄마, 그건.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허영 부리고 부모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될지 모르겠어. 혜진이는 엄마의 말에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그럼 정말 나를 상속에서 빼려고 하는 거야? 혜진아, 내가 변하면 다시 생각해 볼게.
변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정미영은 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첫째,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 둘째,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해. 셋째,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그게 다야. 그리고 지금까지 쓴 2억 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혜진이는 엄마의 조건들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혜진이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봤어요.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벌어온 돈을 자신이 그렇게 쉽게 써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정말 부끄러웠어요. 특히 양육비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는 정미영에게 찾아갔어요. 엄마,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미안해. 정미영은 딸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혜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혜진아, 엄마, 나는 그동안 정말 이기적이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혜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영도 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육비라고 했던 말.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정미영은 딸의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어요. 혜진아, 말로만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말한 조건들을 지켜봐.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엄마. 정말 열심히 해볼게. 그날부터 혜진이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취업 준비를 진지하게 시작했어요. 이력서도 다시 써보고 자기소개서도 정성스럽게 작성했어요. 또한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스스로 했어요. 엄마, 내가 저녁 만들어줄게. 혜진이가 요리를 하겠다고 하니 정미영은 놀랐어요. 딸이 요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혜진아,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볼게. 엄마는 쉬어. 혜진이의 첫 요리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영은 딸의 변화를 보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혜진이는 계속 노력했어요. 면접도 여러 군데 받고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결과 합격하셨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기뻤어요. 비록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첫 직장을 구한 거였어요. 엄마, 나 취업됐어. 정미영도 딸의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 내가 첫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감동했어요. 딸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혜진이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사가 까다롭게 굴어도 참았고 업무가 어려워도 열심히 배웠어요. 한 달 후 혜진이는 첫 월급을 받았어요. 20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번 돈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엄마, 이거 용돈이야. 혜진이가 50만 원을 정미영에게 드렸어요. 정미영은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혜진아, 고마워. 엄마, 미안해.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 정미영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드디어 자신의 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혜진이는 계속 변해갔어요.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서도 효녀가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미영은 혜진이에게 말했어요.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했나 봐. 엄마 아니야. 엄마가 단호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정미영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아, 그럼 이제 엄마가 준비해둔 돈에 대해 얘기해 볼까? 엄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받고 싶어. 혜진이의 말에 정미영은 더욱 감동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1년이 더 지났을 때 혜진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였어요. 급여도 많이 올랐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 이제 나도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정미영도 딸의 말에 동의했어요. 정말로 혜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진이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혜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혜진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성실하고 착했고 혜진이의 성격도 좋아했어요. 혜진이는 그와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이나 외모만 중시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인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정미영은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특히 외모나 돈이 아닌 인격을 중시한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몇 달 후 혜진이는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는 혜진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혜진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내가 중요해. 그의 말에 혜진이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어요. 결혼을 앞두고 정미영은 혜진이에게 그동안 준비해둔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혜진아, 이제 이 돈을 줘도 될 것 같아. 엄마,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거야. 그래, 현명하게 사용해. 혜진이는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 적당한 집을 선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최고급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이제는 분수를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한 식보다는 의미 있는 식을 원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어. 혜진이가 결혼식에서 한 인사말에 정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이렇게 성숙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 후 혜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갔어요. 몇 년 후 혜진이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혜진이는 자신의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아이에게는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 줘야겠어. 혜진이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교육했어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주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혜진이는 정미영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망가진 채로 살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줘서. 정미영은 딸의 말에 감동했어요. 그때의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 혜진이의 과거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그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혜진이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의 소중함, 부모의 사랑,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현재 혜진이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정미영도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어요.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해. 혜진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정미영은 그때의 힘든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그리고 혜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세요. 혜진이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어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빠져도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정미영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현재 정미영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혜진이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해하고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손자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정미영은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있거든요. 또한 정미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돼요. 때로는 현실을 깨닫게 해줘야 해요. 실제로 정미영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혜진이의 이야기는 또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혜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혜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메시지에 공감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정미영의 사랑은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베풀미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딸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다른 방식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냉정한 사랑을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랑이 혜진이를 구했어요. 만약 정미영이 계속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고 응석을 받아줬다면 혜진이는 평생 철없는 아이로 살았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구나. 정미영이 깨달은 이 교훈은 모든 부모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힘든 결정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혜진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퍼주지 않을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주고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교육할 거예요. 내 아이들만큼은 올바르게 키우겠어. 혜진이의 이런 다짐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좋은 교육의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된 길로 빠져도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었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 깊은 실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는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인 복수와 화해의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단호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